다음에는 상법 30문제, 그중 첫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주식 양도의 제한에 관한 설명입니다.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 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 자본 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 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 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개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 양도가 된다. 22번 상법상 회사와 합병에 관한 설명. 상법상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이다. 회사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 혹은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의하여 1주 미만의 단주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혹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로서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병 계약상의 합병 비율과 배정 방식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권을 취득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법원은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인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등 상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문제 23.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읽겠습니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상법 제5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한다.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로 된다는 뜻으로서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사항의 주체가 다를 경우 후자가 상인이 된다.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화되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 문제 24.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특별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주의 발행은 상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전환권 부여 조항은 효력이 없다.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서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 적용된다. 전환사채의 발행 유지 청구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의 유지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즉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전환사채권자가 전환 청구를 하면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주어야 하는데 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 당연히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전환사채권자는 그때부터 주주가 되고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주식 전환의 금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 문제 25.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 상법 제682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읽겠습니다. 피보험자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약관 조항이 부착된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부 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으로서 피보험자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 운전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아들이 무면허로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후 보험자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아들을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 대위를 행사할 수 없다.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면책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는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다. 26번 공중접객업에 관한 설명.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이다.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 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숙박업을 영위하는 공중접객업자는 투숙객과 체결한 숙박계약에 따라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공중접객업자가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이는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의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문제 27. 상시채무의 연대성에 관한 상법 제57조에 관한 설명. 상법 제57조 제1항은 상사 거래에 있어서의 인적 담보를 강화하여 채무 이행을 확실히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상거래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으로 민법상 다수 상자 간의 채무 이행에 있어서의 분할 채무 원칙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여기에서 연대 채무를 지우게 되는 행위는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피고들이 양말 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원사 구입을 해왔을 경우에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이 남아있다면 이는 피고들의 기본적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공동수급제의 구성원들이 상인일 경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잔존 조합원들이 탈퇴 당시에 조합 재산 상태에 따라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황에 따라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제의 구성원들인 잔존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 환급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피고 갑과 피고 을이 시멘트 등을 제조, 판매하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동업으로 도로포장 공사를 하되 피고 갑은 주로 원고에 대한 교섭과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피고 을은 물품의 구입과 납품 등 업무를 분담 종사한 경우에는 피고 갑과 피고 을은 동업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57조에 따른 상행으로 인하여 물품 대금 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문제 28번. 위탁매매업 및 준위탁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옳은 것을 읽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여행업체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여행업체가 관광열차를 이용한 여행상품을 판매 운영하고 여행상품 판매 대금에서 판매 운영 수수료, 행사비용, 운영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매월 정산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였는데 양자간 협약상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의 횟수나 편성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등 관광열차 판매 운영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관광열차 관련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 또한 한국철도공사에 귀속되었으며 가격 조정에도 한국철도공사의 동의가 필요하였고 여행업체에게 귀속되는 판매 운영 수수료는 위 여행상품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였다면 여행업체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의 재산으로 위 여행상품 관련 영역의 제공을 영업으로 하는 준위탁 판매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탁 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고 따라서 그 채권 양도는 무권리자의 처분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그 채권을 선의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위탁매매란 자기 명의로서 타인의 재산으로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재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며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헌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매매 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29번.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 이사의 의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참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 담당 이사의 전반적인 업무 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사가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거나 선관주의의 의무나 충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감시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정한 업무 분장하에 회사의 일방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을 전혀 담당하지 아니하는 평이사에 비하여 보다 높은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사의 감시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라 하더라도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에 관한 감시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30번. 발기인 조합과 설립 중의 회사에 관한 설명. 설립 중의 회사라함은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 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발기인이 개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이는 그 발기인 개인에게 귀속됨이 원칙이고 위 채무가 발기인 조합에게 귀속되려면 위 금원의 차용행위가 조합원들의 의사에 기해 발기인 조합을 대리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설립 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판례는 발기인이 개업 준비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성립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31번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 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에 관한 설명 상법 제69조의 규정은 상인 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며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의 취지는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 그 계약의 효력을 민법 규정과 같이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매도인에 대하여는 인도 당시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의 조사를 어렵게 하고 전매의 기회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여 매도인의 위험으로 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폐단 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하여 하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경말짓도록 한 것이다.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책임이며 그 성질상 임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상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하자 담보 책임의 전제 요건인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32번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상법 제25조 제1항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하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영업의 폐지의 경우에 하나여 인정되는데 이는 양도인의 영업과 양수인의 영업과의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또 폐업하는 상인의 상호를 재산적 가치물로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일반 거래 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 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상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 규모, 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법 제23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양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 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의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3번 선박 우선 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선박 우선 특권자는 그 우선 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요함이 없이 선박을 물적 담보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경매 청구를 할 수 있고 매각 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박 우선 특권자는 그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한 언제든지 우선 특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 특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반드시 채권의 발생과 동시에 행사하여야 한다거나 항해 종료 직후 곧바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 수혜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 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선박 우선 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34번 업무 집행 지시자 등의 책임. 상법 제401조의 이에 관한 설명. 상법 제401조에 의해서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산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이사로 보도록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에게 업무 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등으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는 아니지만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함에 있어 그가 관여한 업무에 관하여 법령 준수 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같은 성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회사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회사의 실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 자가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 집행을 지시한 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된다. 35번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설명입니다. 회사가 주주들에게 보낸 자기주식 취득 통지서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자기주식 취득의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고 대가가 정당하게 산정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주들의 공평한 주식 양도의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자기 주식 취득 거래를 당연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기 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을 제한하는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 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는 특정 목적, 즉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의 행사에 의한 자기 주식의 취득에 관한 상법 제341조의 2, 제4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상법 제341조의 자기 주식의 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 36. 영업 양도에 관한 설명. 영업 양도 계약에서 경업 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영업 양수인은 영업 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업 양도는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 양도도 가능하다. 회사가 기존 영위하던 사업 부문을 폐지함에 따라 근로자들 전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 수령하였고 그중 절반 정도의 근로자들은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으며 나머지 절반 정도의 근로자들만이 폐지되는 사업 부분과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던 계열 회사에 입사 시험 없이 종전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입사한 경우 기존 회사는 그 사업 부분을 폐지한 것에 불과할 뿐 두 회사 사이에 영업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영업 양도는 반드시 영업 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문제 37. 생명보험에 관한 설명.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아야 하므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된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기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보험자에게 도달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제 38. 어음과 수표의 백지 보증에 관한 설명.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자,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 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이니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 청구로서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백지 수여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상환 청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 보충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백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어음 금액이 백지인 어음을 취득하면서 보충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지시에 의하여 어음 금액란을 보충하는 경우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어음의 기명 날인자 발행인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약속어음의 금액란이 부당 보충된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어음의 위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 39. 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설명. 보험금 청구권자는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이고 인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인데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 청구권자가 사망하면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 청구권을 가지고 인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급여는 금전 외에도 채무면제, 현금, 현물급부, 용역 제공 등으로 제공될 수 있고 인보험의 경우 약정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상의 압류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지만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40번 법인격 부인에 관한 다음 설명.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우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로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우자가 별개의 인격책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우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해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의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우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 책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편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어 회사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법리는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회사가 새로 설립된 경우뿐 아니라 같은 목적으로 기존 회사의 법인벽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기업에 지나지 않은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된 경우와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준거법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법인과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우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우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이는 결국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과 사원 등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 여부와 요건을 규정한 그 법인의 설립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41번 상호 주식 소유의 제한 및 의결권에 관한 설명.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 모 회사의 주식은 상법 제342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 자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상법 제342조의 2, 제1항에서 자회사가 모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는 사유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또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이다. 상법 제342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어 자회사가 모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의 확정을 위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의 상호 소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주식이라도 실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 일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하는 상호 소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한 설명. 지배인은 영업주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대리인이지만 상법 제11조에 의하여 영업주의 대외적인 영업거래에 대하여 정형적, 획일적,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므로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한 지배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과실이 있더라도 중과실이 아닌 한 보호받는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영업에 관한 행위란 영업의 목적이 되는 행위뿐 아니라 영업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의미한다.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 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 해석상 그 지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라서 옳은 지문을 읽겠습니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 임기 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상실한다. 임기 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해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 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함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44번 이사 등은 자기 거래 및 그 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을 읽겠습니다. 회사가 대표이사의 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 등과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이사 등과 회사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더라도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 등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 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상법 제398조가 정하는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별개인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두 회사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45번 보험가액, 초과보험,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이해관계의 평가액인 보험가액은 보험 목적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그 평가를 둘러싸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법 제670조에서 기평가보험에 있어 보험가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 제669조 소정의 초과보험계약이라는 사유를 들어 보험가액의 제한 또는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한다. 수개의 손해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각계의 보험계약이나 약관을 통하여 중복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 방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 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는다. 46번 경영판단의 원칙과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기업의 경영에는 위험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 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그 회사가 예상했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해당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이사의 경영 판단은 정당화될 수 있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검토할 사항은 거래를 하는 목적이나 동기, 거래의 종류와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소속회사의 재무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사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의 분담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의 부도 등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 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의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게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7번 의결권의 대리 행사 및 불통일 행사에 관한 설명. 상법 제368조 제2항의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 역시 성질상 원본으로 볼 수 없다. 상법 제368조 제2항의 규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 상법 제368조 제2항의 규정은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는 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관 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결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상법 제368조의 2 제1항은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3일의 기간이라 함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회사 측에 그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회사의 총회 사무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여된 기간으로서 그 불통일 행사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도달할 것을 요한다. 1번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나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이율, 회사의 성장 여부, 사업 목적, 지배 구조, 사업 현황, 재무 상태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주식 인수 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 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49번 상법상 명의대여에 관한 설명. 일반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 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데다가 타인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는 그 아래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붙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 연대의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부진정 연대 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에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나 시효 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 대여자가 영업주인 줄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 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 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 대여자에게도 명의 차용자와 같이 변제 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 그 명의 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 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률을 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영업주가 자기의 상점, 전화, 창고 등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타인과 원고와의 거래를 위하여 영업주의 상호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주가 자기의 상호를 타인에게 묵시적으로 대여하여 원고가 그 타인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상법의 마지막 문제 50번입니다. 주식의 가장 납입에 관한 설명.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 납입의 경우에도 주금 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식 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 납입 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 납입의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이미 주금 납입의 효력이 발생한 주금의 가장 납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의 원칙상 주식의 인수대금은 그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그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의 대여를 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회사가 처음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으로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가 없었고 제3자도 그런 회사의 의사를 전제로 하여
주식 인수 청약을 한 때에는 그 제3자가 인수한 주식의 액면 금액에 상당하는 회사의 자본이 증자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식 인수 대금의 납입은 단순히 납입을 가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1개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62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